책이 설명합니다. 하늘에 가면 아무리 가면 안 되고 하늘 길이 있어. 하늘 길이 뭐냐면 바로 황도라는 거예요. 예. 처음에 궁전 찾아갔는데 파이터는 자기 아빠 얼굴을 쳐다도 보지 못했어요. 땅에서 볼 때는 충분히 멀어서 잘 봤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냥 너무 빛나는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빛나요. 태양은 왜 고체, 기체, 액체 중에 뭘까요? 네, 설마 액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고체도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기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은 초등학생한테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수소가 핵이 합쳐지면서 헬륨이 되면서 대작 핵 반응이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수소 4개가 합쳐서 딱 헬륨이 됐는데 수소 4개의 질량보다 헬륨의 질량이 작은 거예요. 조금 작지도 않잖아요. 한 0.76% 이렇게 작습니다. 한 1% 정도 작아요. 그럼 질량이 어디로 갔을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원짜리 4개 합치면 400원 돼야 되는데 100g짜리 4개 합치면 400g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g짜리 4개 합쳤는데 4g이 안 되고 한 3.9g밖에 안 돼요. 0.1g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에너지로 바뀝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공식,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E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거든요. 이 질량이 뭐냐면 핵이 융합할 때 사라진 질량이에요. 수소의 4개가 합쳐질 때 1% 정도 사라졌잖아요. 이게 빛의 속도의 제곱과 곱해지는 만큼의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왜냐하면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우리 상상도 못하는 속도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체는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뜨거워요, 여기는. 압력도 세고 온도도 세니까 원자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뜨거워서 전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핵만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제4의 상태라 가지고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때 물어보면 기체 상태야. 그럼 맞았어 그러는데요. 고등학생이 물어보면 고등학생들의 플라즈마라고 그냥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한 50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태웠어요. 그리고 수소의 5% 정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 80억 년 정도는 더 탈 수 있으니까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수소가 다 떨어져도 또 산소와 탄소가 또 핵융합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그때까지 지구가 못 남아있고 인류가 못 남아있는 게 문제지 태양이 없어질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말을 딱 잡아 탑니다. 타라 그랬으니까 타잖아요. 타면서 이야기하죠. 너 아무 데나 가지 말고 황도란 길이 있으니까 그리만 가도록 해라. 아빠가 다 길을 내놨어. 잘 보면 길이 있거든. 그 길로만 달려야 돼. 너무 높이 달리면 안 돼. 너무 낮으면 그 하늘을 우주를 덮고 있는 천막이 다 불타버릴 거야. 또 너무 낮게 달리면 너 이렇게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잖아. 또 북극이나 남극 가면 추워서 얼을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정해둔 길로만 달려 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가르쳐 준 길이 바로 황도란 길입니다. 황도 그러면 그 복숭아 통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지만 옛날 사람들 반대로 생각했잖아요.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도는 자리입니다.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돌아요. 근데 지구의 자전축하고 적도면하고 황도끼리가 한 23도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저 길이 기울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죠. 가지고 이 황도면과 적도면이 만날 때가 처음이 춘분입니다. 그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가장 높이 올라오면 6월 22일쯤에 하지가 오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춘분이 되고 더 내려가면 동지가 되고 이런 식이죠. 근데 그 황도길은 얌전하지가 않습니다. 저기 양자리 보이시죠? 양자리부터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전갈, 궁수, 염소, 물병이들이 막 있는 거, 사나운 별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피해서 다녀야죠. 30도 간격이 있는 별자리가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노숙한 헬리오스는 잘 알고 있는데 파이터는 일단 흥분돼 있어요. 길을 잘 설명해 줄 때 듣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는 얼른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가거라. 일단 딱 타서 이래야 하는데 말들이 먼저 눈치채요. 헬리오스가 아니구나. 일단 가벼워요. 고삐질이 힘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들도 야
가벼운데 그다음에 고삐질도 만들어 못하니까 요번에 우리가 가고 싶은데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천방지축으로 다녀요. 사실은 뒤에 잘 못해도 워낙에 다니던 길을 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뒤에 탄 친구가 뭔가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온갖 사건을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저기서 불 나고 가끔 내려왔을 때는 또 어디선 또 다 녹아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올림포스 신들이 긴급 회의를 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제우스요. 저놈 빨리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로 떨어뜨립니까, 제우스는? 번개로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저 높이 있을 때 떨어뜨리면 참 좋은데 번개는요, 아무 데서나 치는 게 아닙니다. 번개가 치려면 정난운이라는 게 있어요. 정난운. 샌비 그룹입니다. 샌비 그룹은 위치가 약 3km에서 13km 사이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저 우주에서 벼락을 칠 수도 없어요. 3km, 13km까지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금마차가 내려올 때야 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낮은 곳에서 쳤죠. 낮은 걸 치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산에서는 이제 뜨거우니까 막 물이 녹아 얼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난리 나요. 도시가 갇힙니다. 그리고 또 너무 아래쪽이니까 사막이 돼버리죠. 다 불타버립니다. 도시도 불타고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막은 되게 많습니다. 파이톤이 사고가 치기 전에도 사막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막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파이톤만 이런 짓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산업화 이후에 한 1820년부터 우리가 만든 사막은 파이톤이 만든 사막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톤보다 더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제 안 쓰는 말입니다. 왜 안 쓸까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온난 따뜻해진 거잖아. 추운 거 싫어. 지구는 온난화 돼야지. 느낌이 좋잖아요. 또 기후변화 어떻습니까? 변화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는 말이나 기후변화란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감도 정확하게 주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수십 년간 쓰면서 우리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했지만 세계 시민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야, 기후온난화 아닌 것 같아. 기후가열이라고 하자. 기후변화 아니야. 기후위기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히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가서 지금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요. 산업화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졌을 때가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한 0.85도 올랐을 때예요. 근데 불과 얼마 안 지났는데 1도가 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딱 10년 남았다 그래요. 앞으로 2030년까지 순수한 이산화탄소 순 발생량을 제로로 만들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발생하죠. 하지만 숲에서 이산화탄소도 없애주잖아요. 그 양을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없애는 건 이만큼밖에 없는데 숲을 그 사이에 더 많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생기는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딱 10년 남았습니다. 10년 안에 이거를 순생산량을 제로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1.5도의 장벽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도가 돼버리면 지구 기온은 순식간에 6도까지 올라갑니다. 처음에 올라가는 건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1.5도, 2도에서 막으면 어떻게 그다음에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2도가 되는 순간 우리가 변해도 지구는 계속 올라갑니다. 툰드라 지역에 갇혀져 있던 이산화탄소, 메탄들이 마구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지구가, 가이아가 다시 복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앞으로 10년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우리가 인류가 지속할 수 있냐, 지속하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간인 거죠. 너무나 겁을 주는 건가요? 그런데 현실입니다. 자, 파이톤은 떨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지역에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면서 새까맣게 타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인간들도 흑인으로 변합니다. 네.
파이톤에서 흑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흑인이 되는 것은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까맣게 되잖아요. 멜라닌 할 때 그 멜라스가 까맣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멜라닌이 괜히 있는 건 아닙니다. 멜라닌은 일단 우리 자외선을 많이 막아줘요. 그러니까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까만 피부가 유리한 거죠. 또 이 멜라닌은 말라리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는 말라리아 모기도 많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이 사람이 아니라 모기거든요. 1년에 7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빈혈증 중에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어요. 이 낫모양 적혈구는 핏줄을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금방금방 파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잘 전달을 못하죠. 산소를. 영양분 전달 못합니다. 그러니까 빈혈증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말라리아가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말라리아가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수하게 그 낫모양 적혈구만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빈혈로 죽겠죠. 근데 보통 적혈구만 갖고 있으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빈혈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말라리아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낫모양 적혈구는 146개의 그 아미노산 가운데 딱 하나가 바뀌어서 생긴 거예요. 그 하나의 변화 때문에 그 많은 적도지방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빨간 지도의 빨간 부분은 낫모양 적혈구의 빈혈증이 발생하는 유전자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초록색은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겹치잖아요. 이게 파이톤이 사고치면서 생긴 겁니다. 자, 헬리오스, 셀레나, 에오스는 티탄족의 자식으로서 해, 달, 새벽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우스는 여기서 화가 나서 사고를 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의 자식들이 성장합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헬리오스, 셀레나, 에오스 이것들은 알고 봤더니 얘네들을 도와줘서 좋아했는데 역시 그 티탄족의 피는 못 속여 하면서 권력을 뺏어오죠. 그래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해와 달의 주관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리스 신화는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인간의 영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